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주에 이 출정 기록과 수원지검 13층 내부 사진까지 공개를 했음에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옥중 편지로 또 다른 의혹까지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는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판 회유를 당했다면 술을 마셨다는 건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건지도 알 수 없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 사건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 바로 이 제목이 뭐냐면 이화영 술판 회유 사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원석 총장 말대로. 예. 자, 도대체 술을 마셨나요? 안 마셨나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이화영 술판 의혹이 아니고 술 냄새 맡은 의혹입니다. 자, 도대체 뭐가 진짜 100% 사실인가요? 예. 술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프레임, 이 사건의 어떤 출발점, 이것 자체가 일단 본인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회유당했다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대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법정에서 한 진술을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술 냄새만 맡았다면서요. 마시지 않고. 근데 누가 취했나요? 뭘 그렇게 취했다면서요. 근데 본인은 냄새만 맡고 취했나요? 정말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무슨 뭐 어린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진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지난주에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선인 30명이 검찰로 가서 대검으로 앞에서 뭘 했냐면 감찰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검찰에 대검에 감찰하라 왜 안 하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찰에 될 생각은 누구죠? 제가 볼 때는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그것부터 분명히 하고 이 사건을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흐릿해지니까 이제부터는 또 회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술판 자체를 국민들에게 그렇게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예. 그거 자체가 무너지는데 도대체 뭘 지금 회유했다는 겁니까? 이원석 총장 얘기 하나 더 볼까요? 지난주였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 나서기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쏘아올린 술판 회유 의혹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에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대급 송금 관여 사실 보고했다는 이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화영 그 부지사가 모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진술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검찰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거를 갖다가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그냥 그 못을 박아버리고 예. 좀 이것을 갖다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예. 이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라는 것이 왜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 뭐 시간이나 장소가 일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본인의 기억에 의해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억들이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본인이 바꾸지 않은 진실된 얘기, 그 진실된 얘기처럼 보이는 예. 그런 것이 지금 회유를 받았다라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어떤 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까지 얘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뭔가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예. 진실 여부를 한번 가려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대표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13층 수원지검 내부를 사진을 공개해도 혹은 전날인가요? 수요일인가? 출정 기록까지 구치소 왔다 갔다 한 거 공개해도 아직 그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기억이 약간 기억에 의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 거, 그리고 그동안 얘기 안 했던 새로운 사실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을 통해서 수원지검이 그동안 자료를 냈던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데 검찰총장께서 나서서 저렇게 허위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그 진실을 규명해 보자고 하는 노력들을 대검 차원에서도 알겠습니다. 예.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마신 거 100%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 가려보자 이야기를 했어요? 가려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100% 진실이기 때문에 국기문란이라고 국민들 앞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실을 가려보자고요? 아니 기억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술 마셨다는 이야기를 100%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지금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때는 100%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와서는 따져보자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예,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이다라고 얘기 아니라 100%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 그거랑 아닙니까? 100%가 아니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니 100%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처럼 보이는 것은 예. 다른 부분이 네.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 예.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라는 어떤 예.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술을 먹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지금 말씀이 조금 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말씀은 어떤 걸 한두 번 정리됐는데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들 다 들었는데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까 뭐 논지가 좀 더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두 말씀 잘 들었는데 준비된 원고가 아직 좀 제법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한 번에 한 숟가락씩 꼭꼭 씹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이 김원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이 취하게 마셨다는 이야기를 법 증언 때에서 했는데 그게 자기가 취하게 마셨다는 걸로 이제 전달이 돼서 그렇죠. 김성태가 취하게 마셨다는 얘기죠.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종이컵에 담겨 있는 게 술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혼자 과하게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그렇죠.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해가 갔는데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걸로 보도가 된 거죠. 일단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발언 일단 잠깐 접어두더라도 오늘 얘기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들이 좀 바뀌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김광민 변호사 얘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취하게 마셨다는 얘기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마셨다는 것으로 보도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지난 4일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피고인 진술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검찰,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주 마시면 냄새 많이 났을 텐데 한참 있다가 얼굴이 빨개져 갖고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강전혜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의외의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판에서 이화영 피고인 본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주어가 이화영 본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한참 있다가 얼굴이 벌개져 갖고 한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 저것은 김성태라는 말인가요?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한 얘기는 마지막에 주어가 갑자기 김성태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어가 바뀌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말이 주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일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술을 마셨다라고 했다가 술 마신 건 김성태다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고 예. 그리고 처음에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 출신 변호사도 회유했다. 그 변호사가 지금 김강민 변호사 고소했죠.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정관 출신 변호사가 검찰과 함께 회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의 주장은 이번에 6월에 있을 결국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법원에서조차 검찰의 그 거짓된 부분들을 받아들였다 이러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계속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민주당에서 정말 공당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압축본을 저희 그래픽으로 만들었다면 아예 원본을 제가 한번 띄워놓어 볼게요. 같은 변호사시니까 전수희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검찰이 아예 출정 기록까지 공개할 정도로 여기서 더는 밀리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오늘 당시 조서를 공개했어요.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 갖고 나눠서 가지고 먹었습니다. 누가 나눠주고 누가 마셨습니까? 누가 나눠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술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피고인이 직접 마셔봤나요? 네.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김성태 전 회장이 마셨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진술 회유, 이러한 문제점 제기의 핵심은요. 뭐 어떠한 사실관계 디테일한 날짜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런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예. 바로 압구정 정부입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를 하는 정권이다. 이런 별명은 국민들께서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결국에 모든 화살표가 진짜 이화영이 타겟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정적 제거의 작업으로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이 회유를 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획득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핵심 사안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특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증언이나 그런 사안들 관련해서 이런 검찰 회유가 과연 최초로 헌정사상 최초로 있었던 사건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임은정 검사가 이거는 검찰 특수통의 그런 특유의 그런 회유 만찬 이렇게 벌여놓고서 회유성 발언을 유도하는 게 예. 이건 특수부의 어떠한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이미 알겠습니다. 증언을 예. 했습니다. 내부 검사가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관리라고도 말을 한 만큼 검찰이 과연 그동안 회유성 수사를 한 적이 없었는지 예.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서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기능을 했는지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는 게 저는 핵심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사실 전수희 변호사 그게 아니라 특수부 검사의 전통이든 어떤 행위든 전 잘 모르겠고 최소한 적어도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하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술을 진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래서 검찰에 회유했는지는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지 하는 질문이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었는지 문제는 결국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 전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는 재판부에서 이러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든가 검찰의 이런 조사 방식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그거를 가려내서 이제 그 재판에서 결과로서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강진아 변호사님 짧게요. 예. 네, 지금 전수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내용처럼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가 정말 맞는 것인가? 1심에서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항소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예. 항소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예. 지금 아마도 항소심에 가면은 지금 이름 나오고 있는 변호사들 있죠. 민주당 법률위원회 출신, 그리고 전관 출신 변호사, 이 2명 당연히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예. 그리고 38명의 개우 교도관, 저는 그들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결국 대법원까지 이게 가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항소심에 있어서의 재판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정말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재라 변호사님 말씀 주장은 여기 보면 사실 어제 또 하나의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게 옥중 편지로 검찰의 고위직 출신, 그러니까 전관 출신 변호사를 회유하는 목적으로 검찰에 소개시켰다. 이 의혹도 만약에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리한 선고가 나오고 항소심 가면 이런 증인들을 또 불러서 이른바 재판 시간 끌게 할 수 있는 의혹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대북 관련한 것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보고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검찰에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죄가 나온다면 항소심에서 회유되었다는 부분을 깨기 위해서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회유를 당했을 때 그 주장이 맞다면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를 비판했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기억이 약간 왔다 갔다 해서 디테일에서 약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메모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중에 이제 검찰에 공개되면 좀 애매한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제 보죠? 파기하기도 했고 문서였는데 그 파기한 것에 이제 술자리 일정이 좀 정확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자는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이 또 디테일하게 또 반박을 하고 꼬리를 물 것 같아서 일단은 관련돼서 출정 기록이랑 출입자 명단 이게 확보된 다음에 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강미 변호사 얘기도 뭐 술자리 메모를 해놨고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반박하고 꼬리 물 것 같아서 조금 다음에 알려주겠다, 명시하겠다고 한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술 먹은 게 명확하면 왜 지금 이야기를 못 하나요? 또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사실관계가 틀려지니까 또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그러고 전부 다 4개월짜리 다 달라고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리고 뭐 검찰이 예전에 했다고 이번에도 했을 것이다? 아니 검찰이요 예를 들어서 소주 한 잔에 뭐 이게 회유가 된다면 아주 소주를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그 피고인들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소주 한 잔에 회유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소주 한 잔 먹고 아이고 저 회유됐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뭐 모든 증인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피고인들이 회유되면 이게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만약에 정말 검찰이 회유하려고 그러면 구형량을 낮춰주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 구형됐지 않습니까? 그럼 한 7년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회유하면 그게 되는 것이지 뭐하러 소주잔을 만들어주고 이 회식자를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팩트가 헷갈리고 그 기억이 없다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구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구속돼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회유받고 술자리 가지고 했는데 그걸 기억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는요. 지금 안에서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기록하고 있는 날짜에 지금 술 먹었다는 날짜가 없을까요? 결국은 본인의 어떤 재판을 정치화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데 제발 저 변호사분도 자꾸 저렇게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자꾸 헷갈리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나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 다르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